딱히 아픈 곳은 없지만 습관처럼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흔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 사람들에게는 피로를 느끼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사이언스 앤 피플에서는 피로 없이 맑게 사는 스웨덴 건강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내과 전문의 박민선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만성 피로 호소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피로 물질이라는 얘기도 있고 피로의 원인 어디서 보십니까? 피로라는 거는 뭐 누구나 느끼죠. 오늘 나도 피로하고 다들 피로한데 그 피로는 보통은 한 하룻밤 자고 나면 나아져야 되는데 자꾸 먹고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주간 계속된다고 하면 우리가 만성 피로라고 이야기하고요. 물론 가장 흔한 거는 질병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만성 질환이 뭐 간질환, 신장질환 또는 심혈관 질환, 암이 있거나 빈혈이 있거나 이런 만성 질환이 있을 때 피곤한데 검진에서 그런 게 없을 경우에도 피곤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이럴 때에는 뭐 스트레스라든지 또 뭐 생활 패턴이 잘못됐다든지 하는 것으로 그냥 지금 조금만 고치면 건강을 찾을 수 있는데 방치하면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피로가 쌓였을 때 해소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전문가가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 전문가가 우리가 보면은 회사원들 이 두 분도 마찬가지지만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네. 그리고 체력만 믿고 또 나가서 어울려서 뭐 술을 한잔 하고 그래서 잠자는 거에 대해서 가장 인색한 것 같아요. 밤 12시까지 새벽까지 있는 그런 업소들도 많고요. 네네. 그다음에 음주하고 흡연이 굉장히 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우리 몸에 피로 물질을 쌓이는 건데 다 본인이 알아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는 젊은 여성들은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안 넣어주니까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시거나 또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노폐물들 때문에 피곤한데 본인이 대부분 다 알아요. 근데 그거를 인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요. 아, 나는 일주일 동안 잠 못 잤으니까 주말에 몰아서 자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잠의 패턴, 사이클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네. 그 다음날 더 피곤하게 되고요. 또 에너지 드링크라든지 뭐 항산화 물질, 비타민 같은 거 먹으면 좋아질 거야 하는데 네. 에너지 드링크는 뇌를 각성시키는 물질이라 당분간은 눈이 반짝하지만 그쵸. 뇌가 쉴 수 있는 시간을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피곤하고요. 네. 비타민 주사를 맞거나 먹는 것도 일시적인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내가 몸을 스스로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데까지 시간을 번다고 생각해야지 그게 모든 걸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 드링크를 자주 먹는 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나요? 에너지 드링크를 먹어야 되는 상황을 안 만드는 게 더 좋겠죠. 네. 네. 그 스트레스가 어떤 만성 피로의 원인이고 또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좀 피로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이제 좀 이야기를 바꿔서 스웨덴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네. 없습니다. 스웨덴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좀 다른 경우인가요? 스웨덴 사람들은 피곤을 정말 덜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같이 일해봐도 나는 힘든데 저 사람들은 여전히 에너지가 많아서 일을 하는 거 많이 보고요. 특히 우리나라 버스나 지하철에서는 조는 사람도 많이 보잖아요. 네네. 근데 스웨덴에서는 조는 사람 보기가 어렵고요. 그렇게 졸면 너 정말 어디 아프니? 이렇게 나오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가 그런 모습을 대중에서 보이는 거 우리 남들도 그러니까 나도 보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그런 피곤하게 만드는 거에 일조를 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끈끈한 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회사에 들어가면 내가 막내고 위에다 형님이고 뭐 아버지 뻘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뭐 식당에 가서도 이모 막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의견이 틀어졌을 때도 네가 한참 동생 뻘 되는 놈이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그렇죠. 의견만 틀어지는 게 아니라 감정까지 상해서 인간적으로 서로 의가 상하게 되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근데 네네. 스웨덴은 그런 면이 참 달라서 애기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뭐 상사나 다 하나의 인격체를 보고 토론을 하다가 의견은 안 맞지만 내가 너 미워하는 건 아니야. 이런 서로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정이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훨씬 네. 적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좀 문화 차이가 있어 네. 보이는데요. 그럼 이렇게 피로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 스웨덴 사람들만의 생활 비법이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가서 굉장히 놀랬던 거는 한 5시, 6시 되면 다 퇴근했어요. 병원에 사람이 안 남아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병원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저녁 시간에는 다 가족하고 지낸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집에 가서 어느 정도 휴식을 하고 오는, 그러니까 일과 가정 생활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녁 시간에 폭음을 하거나 뭐 흡연을 많이 하는 게 참 적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술집에서도 심하게 취한 사람들은 더 이상 술을 팔지 못하고 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고요. 흡연율은 한 13%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23%가 넘고요. 남성만 따지면 41.8%입니다. 그래서 음주와 흡연은 건강을 해치는 중요한 문제이고요. 셋째는 이 사람들 정말 잘 걷습니다. 그래서 길 물어봤을 때 한 10분 걸으면 된다 그러면 절대 믿으면 안 돼요. 50분, 1시간씩 걸어도 10분이라고 느껴져요. 그 사람들하고 저희하고 그만큼 걷는 게 다르죠. 그리고 여가 활동 중에 가장 좋아하는 거가 오래 걷기. 그러면 한 2시간 걷는 거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가 활동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TV 보기. 이렇게 네. 생활 패턴 자체가 달라서 그 생활 자체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덜 피곤하고요. 네,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해당되는 걸 좀 적어봤는데 저는 잘 걷지도 않고 그리고 가족끼리 있지도 못하고 가장 큰 거는 빠른 퇴근이 좀 결여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피로를 좀 느끼지 않나 싶은데 슬퍼지는데. 스웨덴 사람들처럼 네. 이렇게 피로를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점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뭐 갑자기 일찍 퇴근하겠다고 난 스웨덴 사람 할 거야. 일찍 퇴근한다 이럴 순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내 몸도 보살핌을 받아야지 건강이 유지된다는 걸 그렇죠. 생각해야 되고 그건 젊을 때부터 버릇을 들여야 되는데 첫째는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도 하지만 그러면 일을 많이 한 만큼 내 몸이 좋아하는 것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책상에서 앉아 있다가도 이렇게 어깨도 좀 펴고 팔도 쭉 올리고 이런 스트레치를 시간마다 하면 한 1, 2분 해도 뭐가 이렇게 몸 안에서 혈액이 돌아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직장 안에서도 동료한테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 하지 말고 조금 빠르게 걸어서 가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고 돌아오면 그만큼 내 몸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점심시간에 뭐 하세요? 바빠서 후닥 점심 먹고 일하시잖아요. 그러지 말고 한 15분만 햇빛 보고 걸으면 몸도 운동도 되고 햇빛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근데 먹는 거 중요한데 여성분들의 문제는 너무 안 먹어요. 그래서 내 몸에 필요한 양분은 먹어야 된다는 걸 확실히 아셔야 되고 술 많이 하시는 분들은 술은 괜찮을 줄 아는데 술이 굉장히 높은 칼로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의 절제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의 삶을 끝으로 좀 보다 건강하고 윤택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챙겨주시죠. 네. 그래서 저는 피로가 내 몸이 나한테 말을 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로는 당신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들어오는 적신호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내가 앉아서 건강검진 3월 달에 했는데 다 괜찮단다고 이렇게 피곤해하면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가 지난 며칠 동안 과로하고 몸을 하나도 안 움직였구나. 아니면 술자리가 너무 많았구나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았을 때 그거를 당장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내 몸에서 하는 이야기, 대화를 걸어오면 친구한테나 가족한테나 반응하던 것처럼 내 몸에도 반응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내 스스로 고칠 걸 먼저 좀 고쳐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해서는 뭐 스웨덴법을 사용해보는 것도 좋지만 쉽지 않으니까요. 자가 진단이 중요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생활 패턴에 좀 밸런스가 유지돼야 된다는 점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선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